녹색당 대선 후보의 재검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위스콘신주의 대통령 선거 재검표가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세제 개편안이 일부 중산층에게는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에 가뭄이 계속되면서 내년에는 수도요금에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복고풍 전철과 버스를 선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경합주 3개의 주 중 먼저 위스콘신주의 대통령 선거 재검표가 결정됐습니다. 클린턴 대선 후보 측도 재검표 과정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대선 전체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재검표 과정에 참여키로 했습니다. 이는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질 스타인 녹색당 대선 후보의 재검표 요청을 26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결정됐습니다. 스타인 후보는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3개 경합주의 선거 결과가 해킹됐을 수도 있다면서 재검표 청원과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위스콘신은 두 후보 간 득표율이 0.8%포인트, 27,200여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 헬더만 미시간대 교수 등은 위스콘신주에서 클린턴의 득표율은 투표 방식에 따라 카운티별로 큰 차이가 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자투표를 한 카운티에선 종이투표를 한 카운티에서보다 득표율이 7% 정도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의혹이 제기됐지만 위스콘신 선거인단은 단 10명으로 만약 결과가 뒤집혀도 대선 전체 결과를 뒤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대 관건은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주인데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클린턴을 7만 표 이상 앞선 것으로 집계돼 뒤집힐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클린턴 측의 재검표 동참이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부자 증세를 주장한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은 일부 중산층에게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대로라면 편부모 가정이나 자녀 3명 이상 가정 등 중산층 800만여 가구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다는 세금정책센터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세금 정책은 표준 공제액을 개인 15,000달러, 부부 합산 3만 달러로 올리는 대신 독립세대주 소득세 신고와 인적 공제를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독립세대주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편부모 가정이나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정의 세금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소득 7만 5천 달러의 자녀 2명의 편부모 가정은 독립세대주 표준공제 9,300달러와 인적공제 1인당 4,050달러를 제외한 과세소득이 5만 3,550달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세금 정책이 실현될 경우 개인 표준공제 1만 5천 달러를 제외한 과세소득이 6만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사이버 먼데이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매 거래를 집계하는 어도비 디지털 인덱스가 26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21.6%나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3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초 어도비 측이 추산한 30억 5천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한 모바일 쇼핑 매출은 사상 처음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모바일 매출도 1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36%나 증가했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타겟과 이베이 등 유통업체의 모바일 거래도 크게 늘어 각각 70%와 60%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이버 먼데이의 위상은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어도비 측은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방문객 가운데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을 통한 모바일 방문객이 56%로 집계됐고 온라인 매출 가운데 모바일 매출은 4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강수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가뭄 경보까지 발령됐는데요. 내년 봄까지도 가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도 요금이 추가 징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내년 봄까지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누진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는 올 여름부터 강수량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식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담수 비율이 턱없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중순 주정부는 버겐 카운티를 포함 총 14개 카운티에 가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뭄 경보는 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고 비상사태보다는 전 단계입니다. 15년 만에 가뭄 경보가 발령됐지만 경보 발령 후에도 강수량 부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수개월 안에 저수지 담수 비율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주지사는 비상사태까지 발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뭄 비상사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 사용 시 첫 50갤런 이후 추가 7.5갤런마다 누진 요금 $5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상업용 수돗물의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에 누진 요금이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 요금의 33에서 50%까지 추가 요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테네시주의 한 시골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4억 달러 잭팟이 테네시주 라파엣에서 나왔습니다. 26일 진행된 파워볼 추첨에서 당첨번호 17, 19, 21, 37, 44번과 파워볼 16번을 모두 마친 티켓이 테네시주 라파엣에서 나왔습니다. 테네시주 복권국은 당첨금 4억 2,090만 달러를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2억 5,470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첨금은 미국 복권 당첨금 역사상 12번째로 많은 금액이고 파워볼에서는 9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아직 당첨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첨자는 180일 내 복권국의 당첨자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파워볼을 제외한 5개 번호를 맞춰 아깝게 2등을 한 복권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판매됐고 펜실베니아와 미네소타에서는 각각 100만 달러 상당의 당첨 티켓이 나왔습니다. 12월 한 달간 복잡다단한 현실에서 벗어나 추억의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복고풍 전철과 버스를 선보입니다. 1930에서 70년대 뉴욕시를 달렸던 추억의 전철과 버스가 돌아옵니다. MTA 뉴욕시 트랜짓이 12월 한 달 동안 일부 구간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사이를 사용했던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한 복고풍 전철과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12월 매주 일요일 복고풍 전철은 M노선 퀸즈 플라자에서 2 애비뉴 사이를 운행하게 되고 복고풍 버스는 M42 노선인 맨해튼 42 스트리트를 따라 12월 5일부터 21일까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 선보입니다. 42 스트리트 선상을 이동하는 M42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 일정은 당일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이를 이용 시 5센트를 부과했던 기존과 달리 이번에는 현행 요금인 $2.75를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TA는 등나무 소재의 좌석과 백열 등 천장, 선풍기 등이 설치돼 오랜 뉴요커에게는 과거 뉴욕에 대한 향수를, 새 뉴요커에게는 과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여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뉴저지주 한인 밀집타운에서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범죄가 증가했고 주차 위반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뉴저지 타운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에서 10월 대부분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범죄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는 이 기간 총 313건의 범죄가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9% 줄었습니다. 경범죄는 총 113건으로 33% 늘었지만 중범죄가 26건으로 60% 감소했습니다. 포트리는 총 3,489건의 범죄가 발생해 전년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고 리치필드 역시 총 177건의 범죄가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5%가 증가했으며 리오니아도 19% 증가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는 총 범죄 건수도 증가했고 특히 경범죄가 38건에서 60건으로 5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범죄는 21건에서 13건으로 43% 줄었습니다. 테너플라이는 범죄 건수가 198건으로 전년 동기와 같았고 클로스터는 126건으로 24% 감소했습니다. 한편 올여름 이후 한인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주차 위반이 급증했습니다. 펠팍의 경우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에 디지털 방식의 신형 미터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혼란이 주차 위반 티켓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포트리는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공사가 계속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 것이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경기 호조 현상과 함께 무엇보다 전국 평균 휘발유값 하락이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국 평균 레귤러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16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6센트 올랐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갤런당 1.89달러를 기록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도시 지역 가운데는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이 갤런당 평균 1.88달러로 가장 저렴했고 LA가 평균 2.76달러로 제일 비쌌습니다. 재고 증가로 인한 국제 유가 하락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1.97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전체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2.27달러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1에서 15년 사이 연간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가 넘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자료에서도 25일 오후 3시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2.13달러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2.36달러로 소폭 하락한 반면 뉴저지주는 갤런당 2.21달러로 한 달 전 2.04달러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갑자기 도심 대로가 폭삭 꺼지면서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합니다. 이른 아침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외 아기를 돌보는 핏불 등 화재 소식 모았습니다. 이른 새벽 일본 후쿠오카 시내. 길가의 신호등이 픽 쓰러져 땅속으로 꺼지는가 싶더니 잇따라 맞은편의 도로 표지판마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한가운데 도로만 위태롭게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남아있던 도로마저 굉음을 내며 폭삭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도심 한복판 5차선 대로에 깊이 15m, 폭 30m의 거대한 싱크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전과ガス 누출이 발생하고 인근 상가 건물들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那覇熊線の延伸工事の現場におきまして、博多駅前2丁目交差点付近にて、大規模な道路陥没事故を起こしております。大変申し訳なく。 시 당국은 지하철 터널 굴착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약화돼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안전규칙을 따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문 사냥감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핏불. 리사신의 애견인 헐크는 체중이 80kg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핏불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험상궂은 헐크가 육아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아기에게 다가와 온몸을 혀로 핥아주고 아낌없는 애정을 표현합니다. He followed me around everywhere. Anytime I'd put him down, he'd see sitting by his crib or the swing and checking on him. 이 때문인지 아기는 이제 헐크 이름만 들어도 웃음꽃을 피웁니다. You wanna get Hulk? Yeah, you wanna see him? Yeah, let's get Hulk. 아기의 형인 5살 조르단과 헐크는
이미 둘도 없는 친구 사이. 등에 올라타도 군말이 없고 하모니카 연주에 맞춰 노래도 부릅니다. 하지만 헐크와 아이들이 다정하게 지내는 건 잘 훈련된 덕분일 뿐. 핏불과 아이를 함께 두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러시아의 한 가정집에 초록색 탱크가 등장했습니다. 아이의 장난감인가 했더니 말썽쟁이 고양이의 집이자 놀이터입니다. 활달한 고양이가 가구나 사람을 긁어 상처를 입히는 일이 많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которой она будет тратить свои силы, не царапать вам мебель, не царапать вам руки. 러시아에선 미사일 발사대 모양의 어린이용 침대가 등장하는 등 무기를 본딴 가구도 심심찮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28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다쳤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드레이크 오하이오 주립대학 총장은 용의자가 차량을 타고 보행자들에게 돌진한 뒤 시카를 휘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한 학생도 용의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중태에 빠진 한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상자들은 모두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27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에서 37세 남성 8명과 여성 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 중 1명은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총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평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특히 추수감사절 연휴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한 2명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최근 전자담배 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맨해튼 그랜센츄럴 터미널 내 와인 소매점에서 근무 중이던 31세 오티즈 구딩은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전자담배가 폭발하면서 허벅지와 오른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치료 후에도 오른손의 완전한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델라웨어주에서 전자담배가 폭발해 한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3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지난 23일부터 42 애비뉴와 216 스트리트 교차로에 있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보행자 전용 교량의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교량을 철거하면서 해당 교량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철로를 건너기 위해 221 스트리트와 벨 블러바드 교차로까지 5블락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정치인들도 교통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인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와 종교단체에 기반을 둔 봉사기관들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고 한인 이민사회의 정신건강에 대한 적신호는 위험 수위를 이미 지났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매우 미약했습니다. 2001년 한미정신건강협회가 창립되어 전문적으로 한인사회 정신건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여한 기관은 한박기독연구소가 마약 및 정신질환을 다루었고 정신과 의사 김금옥 씨가 개인적으로 또는 무지개 집 활동을 통해서 상담과 치료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한인들의 공식적인 기관의 이름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준 기관은 해밀턴 메디슨 하우스에서 주관하는 한미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퀸스 차일드 가이던스 센터, 최근에 개칭된 것이 더 차일드 센터 오브 뉴욕인데 그 정도의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KCS가 플러싱 162가에 KCS 멘탈 헬스 클리닉을 개설함으로써 한인 기관이 한인들에게 한국어로 정신건강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새장을 열게 됩니다. 한편 하영하 회장이 하에스더 재단을 설립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세미나와 힐링 캠프를 주관하고 있고 김영호 목사님 통을 중심으로 미동부 생명의 전하는 핫라인을 통한 자살 예방, 황미강 박사를 중심으로 창설된 하늘가족재단은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자살 예방 등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료 분야에서 독립적 비영리 단체로서 등록된 한인단체는 아직 없지만 각 기관들이 프로그램으로 또는 연합해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1992년 KC에서는 에이즈 예방 서비스와 함께 공공보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것이 2008년도에 공공보건 연구센터로 확대되면서 간염 예방 및 치료, 금연, 여성건강, 공공보건 예방 및 조사, 각종 백신 접종, 의료보장 및 의료보험 안내 서비스 등 종합적인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홍준식 박사와 김세진 박사를 중심으로 새생명재단이 창립되어서 백혈병 환자 돕기 캠페인, 긴급의료보호 핫라인 운영, 정기의료 세미나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KC에서는 독립적인 보건기관으로 공인될 수 있는 아티클 28 아웃페이션 메디컬 클리닉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한인들에게 합리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일이며 한인들이 이 진료서를 발판으로 한인들의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종교단체에 뿌리를 둔 봉사단체를 말씀드릴 때에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 종교단체들의 사회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앞서서 언급한 교엽서나 뉴욕 청소년센터, 뉴욕 미랄 선교회, 국제장애인 선교회, 쿠코 장애 아동 서비스 센터, 뉴욕 미션 하우스 등 있었고 그 외에 프랜시스 케어 센터, 자비원, 엘코스, 뉴욕 원광 복지관 등이 특정 종교 단체나 그 종교적인 배경을 모체로 탄생하지만 법적인 독립과 자율권을 독립적으로 지닌 독립적 봉사단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프랜시스 케어 센터는 2003년 성 프란시스코 성당의 뉴욕 한국 순교자 형제위원들과 미주 일원에 산재한 후원자들이 플러싱 베이사이드 애비뉴에 큰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운영회를 결성하여 지역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비원은 1999년 미주 현대 불교 후원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출발해서 독립적인 봉사기관으로 활약하다가 최근 운영난으로 잠시 휴식기에 처해있습니다. 엘코스는 엘머스트 커뮤니티 서비스라고의 약자인데 2002년 뉴욕 한빛교회를 모체로 창설되어 독립된 봉사기관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원불교 뉴욕 교당 창립 33주년을 기념하면서 대사회 보훈 활동인 자선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사회 불공의 기관 창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박진은 교무께서 주축이 되고 교당 교무 회장단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뉴욕 원광 복지관을 탄생시키고 10여 년간 왕성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뉴저지에서 결성된 패밀리 터치, 정정숙 박사님께서 일하시는 그 패밀리 터치가 뉴욕에 지부를 두면서 뉴욕 지역의 전문 리더십과 교육 프로그램, 상담 사역, 커뮤니티 사역, 중재 사역, 가정 사역, 교육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한인사회의 자산 형성 및 연구 활동, 세대 간의 화합과 계승 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기온이 다소 올라가겠지만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토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은 구름이 걷히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